대한민국에 딱 8자리밖에 없는 별 4개 장성. 그 중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는 트럼프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 군사적 관계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 능통한 김병주는 트럼프와 이재명 사이에 남다른 케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아마 네. 우리 국민들이 네. 이 장면을 트럼프와 젤렌스키 이렇게 네. 싸우는 걸 보면서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조기 대선이 들어가고 과연 트럼프를 누가 상대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네. 이걸 머릿속에 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또 국민의힘 쪽의 후보 누가 그럼요.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지? 그러려면 뭔가 강인한 리더십, 그다음에 준비된 외교 역량 이런 네. 게 이제 필요할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저런 행태를 보면서 야 이재명 대표밖에 없겠구나 상대할 사람, 우리 국익을 지켜줄 사람 네. 이런 생각을 더 가졌을 것 같거든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렇죠. 사실 그동안 트럼프를 상대하기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윤석열하고는 안 맞을 것이다. 이미 12.3 내란 이전에도 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동안 민주당이 지향해 왔던 지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맞아 떨어지구나 하는 걸 네.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비인도적인 지원만 해야지 살상무기나 파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우리 그었는데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탄약이나 또는 파병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척을 져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하고는 척지지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바로 러시아와 관계 복원을 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 지금 동맹으로 같은 그걸 그렇죠. 끊어야만이 네네. 우리에게 국익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이재명 대표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와 네. 트럼프가 일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케미가 아주 잘 맞는 거죠. 네. 네네. 지금 그런데 댓글로 예.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지금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파병 보내고 뭐 살상무기 보내려고 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마치 전쟁을 우리 한반도로 끌고 오려고 막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윤석열이가 12.3 내란이 안 했더라도 지금 엄청 트럼프하고 어려움에 동착할 확률이 많죠. 네. 네. 지금 댓글로도 지금 두 실용주의자의 만남이 기대된다라고 그렇죠. 하고 또 써니써니님은 네. 간만에 외교 얘기 재밌네요라고 해주시고 또 네. 혜진님 또 많은 분들 호수님 이재명 대표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뭐. 네. 댓글이 주옥 같습니다. 저도 사실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이 외교 이런 데도 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는 관점과 비슷해요. 네. 자, 저희 국내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주말 사이에 이제 3월 들어오는 그 지점부터 그 김세만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 이와 관련된 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공격들을 좀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는 좀 심각하게 그 국민의힘 측에서 떠들고 있어가지고 네네. 뭔가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을 막상 또 떠들러 보니 결국 국민의힘이 적은 국민의힘이더라만 밝혀진 것 같습니다. 본전도 못 차렸죠. 네. 그러니까요.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걸로 정치인들하고 비밀 통화했답니다. 나쁜 짓 하는 선관위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분은 참 볼 때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런 게 터지면 말이죠. 어머, 세상에. 정보를 안 주나요?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그 자료 화면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출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강화 군수. 네, 예. 9월달. 예. 네. 본인들 그 당색을 입고 출마를 했던 사람이 마치 이 선관위의 세컨폰으로 그 정치인들과 통화했다라고 하면
마치 이제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예.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뭔가 부정선거를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공격들이 요즘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통신 기록 있잖아요. 이거 다 그 밝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또 주장할 거예요. 명태균 씨가 민주당 사람이라고 요즘 주장하는 것처럼 원래는 민주당 쪽 사람이다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선관위를 흔드는 자체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정체성을 떠나서 네. 선관위가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선관위가 네. 헌법 기관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의해서 네. 헌법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헌법 기관인데 이걸 막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국회, 정부, 네네. 법원 모두 헌법 기관이듯이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스탑 더 스틸 책 좀 읽으래요 저보고. 그렇죠. 아니, 근데 선관위의 위원장부터 해서 사무총장 등 그분들이 대개 누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예, 이번 정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지금 현재 헌재를 흔들고 선관위를 흔들고 본인들이 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프로그램에서 팩트 체크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네. 이야기한 대로 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네네.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이 그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지? 봤더니 네. 음모가 이제 다 드러났어. 뭐냐면 사전투표 제도를 네. 없애려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한 분야죠. 네, 보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이 4일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일이죠 발의할 네.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1일날 자신의 SNS에 선관위 세컨드폰 의혹을 언급하면서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네. 주장을 사흘로 펼치기도 했고요. 연장하자. 네.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당내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프레임을 자꾸 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든지 네. 뭐 이런 이제 사전투표가 민주당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것들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선거일이 3일 되는 거잖아요. 본투표, 네. 사전투표. 근데 그렇죠. 사전투표가 벌써 본투표 대비 거의 40% 넘게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네. 대선 지난 대선 때 전체 투표율이 77.1%였는데 사전투표가 36.93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그러네요. 총선 때도 전체 투표율이 67이었는데 사전투표가 31입니다. 그러니까 40%를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들 주장대로 한다면은 본투표를 사흘하게 되는 경우와 네. 사전투표 이틀을 하고 본투표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면은 네. 저희가 어쨌든 대선에서는 한 5%만 이겨도 네네. 5% 포인트만 벌려도 크게 이기는 거라고 보는데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차이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본투표는 자기가 거주지에 네. 그 투표소에 가야잖아요. 근데 사전투표는 외부에서도 투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투표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기 네, 거주지가 맞습니다. 아니더라도 그게 그렇죠. 편리성이 있거든.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나. 적어도 네. 분당이라면 네. 유권자가 투표하기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줘야 돼요. 유권자 그렇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공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그렇죠.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네. 투표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국힘 이거는 완전히 개변이고요. 꼼수죠. 예. 지금 국힘이나 저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프레임을 전환하잖아요. 네. 12.3 내란 때는 내란 배경이 부정선거다 해서 부정선거 나중에 내란이 성공했으면 부정선거 맞고 고문해서 네. 해서
이 22대 총선 무효다 해갖고 국회 해산하고 뭐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하려는데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가장 저는 여기서 공격 포인트가 그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한 거를 네네.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네, 판단했습니다. 네네. 그것은 저는 아주 이번 헌재 윤석열 판결에 아주 바로메타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사한 것도 중대한 위헌인데 그렇죠. 선관위를 총칼 든 군인이 가서 한 것은 네. 엄청난 위헌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을 파면한 수가 있잖아요. 그 논리 때문에 이 선관위를 계속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부정선거로 국회 예산하려고 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성공을 못하니까 이번엔 프레임을 전환해서 사무총장을 막 공격, 전 사무총장을 네네. 공격은 그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막 나왔잖아요. 꼴 찬 그러니까 거죠. 이제 저는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 이번에는 이게 사전 투표가 부정이 많았다. 네. 없애자 이렇게 해서 자꾸 전환해가는. 근데 이거는 네. 우리 그 지지자들이 네. 사전 투표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 국민의힘이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네. 이거는 중도층이 정말 열받아 할 만한 아,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럼요. 이거 완전 구구 주장에 매몰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30대, 40대 직장인들, 50대도 네. 마찬가지고 직장인 분들은 사전 투표가 되게 편리하죠.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본투표 하려면 자기가 네. 사는 지역에 가서 해야 되니까 네. 또 집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전 투표가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대선에 자신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 그렇죠. 이들이 짠 이 쭉 타임라인 프레임이 있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네. 그리고 나서 뭐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 거를 뭐 마치 밝히는 것처럼 하고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전 투표를 없애버리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서 다음에도 본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아보겠다. 지금 이 흐름으로 가다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금 다 막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실시될 것이고 이들도 막판에 가면은 사전투표 하세요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윤석열 그랬잖아요. 또 지난 그렇게 대선 나올 때. 겁니다. 네, 총선 때 네. 사전투표 적극 장려하면서 네. 자신이 직접 모델로 나섰습니다. 적극 사전투표 장려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 직접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아예 공당 차원에서 윤석열 모델로 해서 사전투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네. 아무런 논리가 없잖아요. 아무런 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고 좀 있으면 대선 주자가 저쪽에서 정해지면 또 대선 흐름에 맞춰서 사전투표 장려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짐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 짐은 적은 국적국, 적은 국민의힘이다. 네, 자 오늘 저희 김병주 의원님 쉬는 날도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